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눈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토요 서울 예상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첫 경주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세마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모두 9대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드러난 전력상 이강의 전력이 조금은 돋보이는 구도가 되겠죠. 이세마 레이스가 좀 제대로 한번 걸려야 여기서 제가 팬 여러분들께 선물을 한번 안겨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번 주 이세마 경주는 조금 싱거운 편성이 마련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 더 플레이어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입니다. 더 플레이어가 주행심사를 통해서 상당히 여유있는 모습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출발 능력이 일단 좋아요. 순발력이 있는 가운데 나름 끄끄름도 살아있었고, 새벽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아치로켓이라는 마필과 병합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상대가 이제 채찍으로 몰아주는 와중에 외곽에서 여유있게 넘어서는 탄력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데뷔전부터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더 플레이어. 여기에 강력한 상대로 꼽히는 마필이 매직 위드 유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매직 위드 유라는 마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1번 더 플레이어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다, 공략에 중심해 놓고 풀어갈 만하다라는 마필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매직 위드 유. 전체적인 체형이라든지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물고 튀는 맛도 좋고, 이 마필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는 게 아직 어린 마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주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합 상황에서 이런 마필들은 한 발 더 씁니다. 1번 더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만, 이 6번 매직 위드유 같은 마필은 밸런스가 눈에 확 들어왔을 정도로 걸음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직 위드유. 일단 1번, 4번, 1번, 6번 이 두 마필밖에 없느냐. 훈련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주행심사와는 확 변화를 보일 마필이 한두 눈에 띕니다. 4번 물레방아. 이 물레방아라는 마필, 이 마필이 일단 이 첫 경주에서는 1경주에서는 관심 마필입니다. 1번과 6번 이강 구도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도전 세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는데요. 물레방아가 훈련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주행심사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마필이 끌고 나가는 힘이 좋아졌어요. 이건 힘이 차올랐다는 겁니다. 힘이 차올랐기 때문에 조교자를 끌고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조교자가 제어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조의 외삼 미승리마 우왕융 또는 6등급 마필 레드태풍, 요런 마필들과 3두 병합을 했는데, 레드태풍은 이미 6등급에서 입상을 한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레방아가 레드태풍을 여유있게 앞서 나가는 스피드, 폭발력 보였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물레방아라는 마필을 반드시 1경주에서는 주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는 전체적으로 조금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6번 그리고 1번, 여기에 도전 세력으로 4번, 요 3파전 구도로 정리하면서 좀 간결한 구도, 간결한 정리를 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1경주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토요 서울 이경주. 이번 경주는 조금은 싱겁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11두의 마필이 출격하는 1200 레이스인데요. 인기마 가운데서도 도드라지는 마필은 딱 한두, 바로 이 마이썬더. 요 마필 외에는 전체적으로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인기를 모을 마필은 뭐 1번, 2번, 9번 이 3두가 되겠죠. 그 가운데서도 마이선드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단연 압도적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뚜렷하게 뭐 변화가 왔다, 느낌이 좋다, 관심이 간다, 요런 마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급편전 하시면서 쉬어가는 경주로 삼아도 좋겠고요. 마이선드를 중심으로 인기 마필들의 가볍게 분산 공략, 삼복 활용 요런 경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경주는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바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서울 3경주입니다. 토요 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를 여기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3경주. 일단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은 1번 레드 태풍이죠. 레드 태풍. 레드 태풍의 경주력이 뭐 직전 경주 생각보다는 좋았어요. 1400 레이스였습니다. 1400에서 외곽에서 출발 잘 받았는데 자리를 이제 제대로 처음에 못 잡았어요. 안쪽이 두텁게 형성되면서. 근데 이제 중반 선입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다가 직선줄에서 끈기를 보이면서 입상을 해냈는데 마체가 좀 얇은, 마체가 좀 작아요. 400kg 초반대입니다. 400kg 초반대의 앞말이에요. 그래서 1400에서도 나름 깔끔한 전개 아니고도 입상을 해냈기 때문에 뭐 레드 태풍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만, 만약에 좀 몸싸움을 거친다면 과연 어떻게 뛸까? 1번 게이트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곽에서는 차분하게 자기가 갈 길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특히 1400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발주 이후에 직선주로가 길기 때문에 계산을 가지고 차분하게 몰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300이고 1번 게이트예요. 출발을 잘 받아가지고 앞에 딱 나가버리면 관계없겠습니다만, 넘어오는 마필들이 많을 경우에 레드 태풍이 모래를 맞고 몸싸움을 해야 되고 당황할 우려가 있다. 뭐 바로 옆에 있는 삼바존만 하더라도 지구력은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만, 요 마필이 훈련 과정에서도 물고 튀는 맛이 좋아요. 스피드가 좋습니다. 입상권하고는 관계없이 1번 레드 태풍을 괴롭혀 줄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점. 이외에도 레드 태풍을 넘어설 마필이 많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 3경주는 레드 태풍을 의심하면서 제가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랜드 실버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뭐 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이 그랜드 실버를 중심으로 한 공략을 권해드릴 예정입니다. 순위가 상승했죠. 직전 경주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비드 기수가 직전도 기승해봤고요. 이번에도 기승합니다. 연이어서 이제 고삐를 잡았는데 한번 기승해본 마필이기 때문에 말을 알고 타는 거예요. 알고 탑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마필의 주폭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변화가 오니까 마방에서 역시 다비드 기술을 꾸준하게 기용을 하면서 이 마필을 가지고 이제 성과를 낼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랜드 실버 그 변화된 모습을 훈련 과정에서 여실히 유감없이 보였기 때문에 그랜드 실버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외곽에 있는 마필 중 이 7번 승리공주가 이번 경주 역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마필입니다. 뭐 직전 경주의 어떤 전개의 흐름을 보면은 외곽을 감아서 힘을 쓰고도 종반까지 탄력이 유지가 되는 힘 있는 전개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 승리공주를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의 승리공주는 전체적으로 직전 경주와 비교했을 때 훈련 시의 모습이 큰 변화가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승리공주는 전개상에 이점이 따르거나 전체적으로 좀 운이 작용해야 입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력으로 스스로 입상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전력은 아니에요. 자, 그 외 외곽에 있는 11번 포에이스가 직전경주 편자가 빠졌어요. 경주 뛰고 나서 검사하니까 편자가 없네. 이건 육상 선수가 뛰다가 신발이 벗겨진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말발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주마는 편자 없이도 분명히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자가 있는 바라고 엇박자가 나고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기록은 조금은 능력 대비 하향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판단입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 투지라든지 스피드는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어요. 순간탄력, 마필 뛰려는 투지,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외곽 게이트라는 게 변수긴 한데 신영철 기수가 예전부터 외곽에서 기습적으로 치고 나가는 전개를 상당히 능숙하게 하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곽이라 하더라도 포에이스는 이번에 조금 더 봐줘야 될 그런 마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 포함해서 이번 경주 제 관리막 A급 관리막까지 출격을 했습니다. A급 관리막까지 노림수를 가져가면서 3경주는 토요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로 현장에서 권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서울 4경주입니다. 자, 5등급 1300m 11두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이번 경주도 뚜렷한 특징이 없는 재미없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번 투어킨, 송대철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투어킨 좋습니다. 스피드감도 상당하고 길게 뽑아주면서 의욕도 보였고 뒷직선까지 가서 몰아주는데 쉽게 지치지 않을 정도로 힘도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스피드감도 좋고 일단 훈련 시의 모습으로는 인기 마로서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입니다. 투어킨, 이 마필이 5월달에 최근에 이제 질병 시기성 식욕부진도 있었고 좌우지 교돌상도 있었고, 근데 시기성 식욕부진이 1회에 불과하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때 잠깐 밥을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5월 22일 날, 그 전날 정도 되겠죠. 1회라면은 큰 문제 없다. 당일 체중을 봐서 이 체중보다 많이 빠진다면은 불안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훈련 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컨디션적인 문제는 없다. 훈련 시 아주 씩씩하고 말 상태와 걸음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인기를 모을 마필이 8번 순간 터치입니다. 순간 터치가 기승하는 기수는 살짝 좀 불안합니다. 이용호 기수. 믿음직스러운 기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순간 터치가 뛰어왔던 편성을 봤을 때 울트라 sak스 컴플릿 댄서 네모 프린스, 이 네모 프린스라는 마필은 지금 상당히 상위군에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에 또 울트라 sak스를 이긴 바도 있고 내길의 킨, 초인 스파크, 원더풀 섀도우, 요런 황후체강, 이런 강마들과 어울리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뛰어왔던 마필이에요. 출전 주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현재 컨디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순간 터치의 기량은 기승기수가 조금만 차분하게 몰아준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충마 역할까지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듯 2강 구도인 투어킹과 순간 터치. 투어킹은 조교시의 모습이 조금 더 돋보이고, 순간 터치는 그동안 띄워온 어떤 기량, 사이즈 측면에서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그러한 측면 볼 수 있겠습니다. 6번과 8번 이 두 마필이 돋보이는 가운데 외곽에 있는 10번 천둥세자. 이 천둥세자라는 마필이 뭐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힘이 붙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스타르시도 이번에 상당히 열심히 조화를 했어요. 훈련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전체적으로 좀 뭐 큰 재미가 없는 가운데 인기 마필들 6번 그리고 8번, 6번과 8번, 이 6번과 8번 두 마필이 돋보이는 가운데 10번과 7번이 도전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2강 2중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4경주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은 2번 영원 파이터입니다. 영원 파이터. 자, 영원 파이터가 지금 데뷔전 우승, 그리고 승급전 바로 준우승, 5등급에 올라와서 바로 입상을 해낸 바 있습니다. 이 마필 초반 순발력과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나죠. 뭐 13초 4, 초반 200, 13초 6, 초반 200을 이렇게 13초 초반대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순발력과 스피드를 앞세우고 체형도 좋고 500km가 훌쩍 넘죠. 당당한 체형에 여기에 또 2번 게이트 출발 지점을 안고 있고, 편성도 뭐 강마급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5등급에서 상위급 마필들은 빠져 있습니다. 영원 파이트가 이번 5경주에서는 축으로 인정해도 손색이 없다 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도전 세력으로 외곽에 있는 9번 아르고탑. 아르고탑도 최근 연이어서 입상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보시면 초반 200 활용이 13초 5, 13초 7, 13초 4. 상당히 안정적인 초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순발력과 스피드가 뛰어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드 기수가 직전 경주 이 마필과 호흡을 맞춰봤고, 연이어서 다시 한번 고삐를 잡은 만큼 직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호흡을 기대해 줄 수 있겠고, 직전도 11번 게이트, 그리고 그전 경주도 9번 게이트 계속해서 외곽에서 풀어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외곽입니다만 외곽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하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아르고탑 같은 경우에 순발력과 스피드에 비해서 파워는, 힘과 파워는 조금은 처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9번을 이렇게 너무 과신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마필을 대안으로 봐야 되겠느냐. 먼저 훈련이 좋았던 마필, 인기 순위는 좀 밀려 있습니다만 이 7번 그린실드가 새벽 훈련 시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 훈련 우수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투지가 상승한 발놀림이고, 직선주로 해서 우구볼을 아주 제대로 써주면서 치고 나가는 탄력감이 좋았습니다. 힘이 많이 차올랐고 투지가 상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린실드가 최근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승급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위권을 맴돌아 왔습니다만, 뭐 이 마필이 하위군에서 우승을 거둘 때 당시의 어떤 경주력은 만만치 않은, 선두권 가담한 이후에
직선줄에서 치고 나오는 탄력감이 괜찮았거든요. 그때보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현등급에 대한 적응력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적응력을 키워왔고, 그리고 훈련 시의 모습이 변화가 왔다라는 차원에서 그린실드는 관심이 필요한 마필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5번 챈슬러라는 마필. 역시 인기 순위에서는 뒤로 많이 밀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쳐왔죠. 그야말로 바닥을 쭉 쳐왔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다면 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좀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투지가 상승한 모습 보였고, 이 투지가 상승하면은 마필의 스피드까지 등달아 같이 올라옵니다. 챈슬러 앞발뻗음이 좋아지거든요. 이 스피드가 좋은 마필들을 보면은 앞발을 잘 써줍니다. 발뻗음이 시원시원해요. 힘 있는 마필, 파워 있는 마필은 뒤를 차주는 그런 그림이 좋고요. 그래서 챈슬러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바로 옆에 있는 이 데스크탑이라는 마필도 힘이 아주 좋죠. 뒤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인 2번 영원 파이터와 9번 아르고탑이 원체 빠른 흐름을 주도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4번 데스크탑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선두권이 좀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탑은 3복 정도 노림수를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번 5경주 정리해드리면 전체적으로 2번 그리고 9번, 하지만 9번은 파워에 조금 약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훈련이 우수한 7번, 컨디션이 상승한 5번, 선두권 무너지면 재미있는 4번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5경주 이 정도 선에서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11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6경주는 제 메인 토요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메인 추천으로 현장에서 좋은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5번 히든브레인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죠. 히든브레인. 이 히든브레인이 1300 경주에서 입상을 하고, 그리고 직전 1400 경주에서는 3위를 차지합니다. 당시에 히든브레인을 이긴 말이 헌트블레이드, 투어킨 요런 마필들인데, 자,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있느냐 라고 살펴보면 없다 라는 판단이고, 훈련 과정에서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고, 사이즈 있고 훈련 시의 컨디션도 히든브레인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5번 히든브레인은 중심에 두고 이번 6경주 메인 추천 경주를 풀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그 뒤를 이을 인기마 가운데 1번 정상 파이팅과 외곽에 있는 11번 리버 태양이 있습니다. 리버 태양 같은 경우에는 파워풀한 주행을 과시하면서 상승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경주 이 마필이 1200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이제 1400으로 늘어났습니다.
과연 어떨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1400 거리 경험도 해봤고 그동안 뭐 1300도 꾸준하게 뛰어왔고 힘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스타트 능력도 안정적입니다. 초반에 13초 9, 뭐 13초 7 이런 타임을 유지하고 있어요.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 가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400m는 외곽 게이트 마필들이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도 깔끔하게 풀어갈 수 있고 사이즈도 되는 마필이고 또한 오름세를 타고 있고 직전 우승 이후에 마필의 투지라든지 스피드감이 더욱 좋아졌어요. 그래서 리버 태양은 공략권에 안고는 가야 될 마필이고 다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그게 이제 조금 걸림돌이 되겠죠. 정상 파이팅 같은 경우에는 파워풀한 주행이 상당히 인상적인 마필입니다. 파워는 상당해요. 그런데 그럼이 느려요. 뭐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초반에 뭐 13초 9, 13초 8 나올 정도로 나름 게이트 이탈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 2배. 근데 전체적으로 채공 시간이 긴 밸런스가 채공 시간이 긴 밸런스 주행 주폭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래요. 발을 쓰는 방법이. 그래서 발 쓰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능력에 비해서 주행 메커니즘이 좀 떨어지는 마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상 파이팅은 저는 일단 공략권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자, 인기마 가운데서 정상 파이팅은 배제, 그리고 11번 리버 태양은 안고 가면서 제 관심마 A급 관리마를 노리면서 이번 6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토요 메인입니다. 메인 승부처 5를 중심에 놓고 1을 자르고 11은 방어만 하겠습니다. 이게 제 관리마 A급 관리마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6경주 메인 추천 경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6경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서울 7경주입니다. 1300m 11두의 마필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썬드래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부경에서 펼쳐졌던 경주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인데 최근에 이제 이 마필이 대상 경주를 뛰었던 마필이죠. 뭐 브리드스컵에도 출전했던 마필이고 농협 회장부에도 나갔었고 일단 뭐 2세마 대상 경주 그리고 3세마 능력마로 꼽히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57.5예요. 오늘 부경에서도 대상 경주 단골 출전했던 3세 능력 마필이 57을 달고 57.5죠. 57.5를 달고 외곽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다가 인기마로서 역할을 못하고 부러졌던 경주가 있습니다. 6경주였을 텐데요. 부경 6경주. 자, 그 경주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번 경주도 썬드래곤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경의 6경주는 2마리가 취소되면서 9마리가 뛰었어요. 그래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내일 서울 2경주도 뭐 그렇게 취소가 되리란 법도 없고 11번 게이트에서 뛰어야 되거든요. 스타트는 상당히 좋아요. 이 마필이 13초 2 13초 5 13초 3 초반 200m를 풀어가는 능력은 상당하다. 여기에 주폭 좋고 파워 좋고 500kg가 훌쩍 넘는 체형에서 나오는 파워감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선두권 가담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선두권 가담했을 때 상대가 약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이 그렇게 만만한 편성은 아닙니다. 자, 안쪽에 있는 성실공주핑크, 다리가 약했던 마필이에요. 이 성실공주핑크라는 마필은 다리가 약해서 훈련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쭉 흘러왔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훈련 강도가 좀 올라가더니 이번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훈련 강도.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리가 좋아졌다는 거죠. 이제는 강한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때는 조금만 훈련이 강해도 다리에 열이 나고 다리가 좋지 않았던 마필인데 이제는 훈련을 강하게 해도 다리가 버텨낼 정도로 다리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자, 성실공주 핑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성기수가 하정은 기수로 바뀌었다는 건 조금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만 어쨌든 성실공주 핑크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오름세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파인팜 역시 내측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자, 이 마필이 입상을 했을 때 초반 213초 3을 끊었던 마필입니다. 뭐 그 외의 경주에서 13초 6, 13초 7. 직전은 외곽에서 이제 10번 게이트였죠. 10번 게이트에서 이제 13초 9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순발력과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난 파인팜이 1번 게이트 내측 최적 전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입상했을 때도 2번 게이트였어요. 9번 게이트였어요. 9번 게이트에서 힘을 쓰고도 밀고 나와서 입상을 해낸 바가 있는데 이번에 1번이라면 안쪽에서 성실공주 핑크와 함께 초반 빠르게 치고 나가는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뭐 발빠른 마필들 쭉 있습니다. 외곽에서 넘어오는 11번 썬드래곤이 파인팜과 성실공주를 그렇게 쉽게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전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빠른 마필이 얘들 뿐입니까? 지금 국대 클래스도 중속이 좋아요. 이 마필은 게이트 이탈은 무난한 정도입니다만 게이트 이탈하고 나서 치고 나오는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국대 클래스 역시 선두권에서 괴롭혀줄 수 있는 썬드래곤을 괴롭혀줄 수 있는 마필로 손색이 없습니다. 퍼스트 드림도 순발력과 스피드가 만만치 않고요. 이래저래 썬드래곤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특유의 파워를 앞세워서 선행 가는 마필 외곽에 딱 붙여두든가 아니면 초반에 아예 넘어서 버리든가 초반에 좀 힘을 소비하더라도 그런 전개가 나와준다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3선이나 또는 4선 3선이나 4선 외곽을 돈다면 저는 썬드래곤이 힘들 것으로 봅니다. 조교 상태는 좋습니다. 뭐 마필의 컨디션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정리를 하면 전반적으로 안쪽에 있는 두 마필 2번 그리고 1번 이 두 마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돋보인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5번 국대 클래스 중속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선두권이 조금 삐끗하면 날라올 수 있는 6번 제이트로스 힘있는 마필입니다. 종반 그림처럼 날라올 수 있는 주폭 신장력과 파워감이 상당한 마필이에요. 다만 이 6번 제이트로스를 조금 더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베스트 컨디션에 살짝 좀 못 미치는 느낌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투지라든지 발놀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묵직한 탄력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투지가 약간 떨어진다 뿐이지 주폭 신장력이나 파워감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두권만 무너지면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다. 2번 1번을 강하게 보면서 5번과 6번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살펴봐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경주 바로 7경주입니다.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헌트 블레이드 최근 2연승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여유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경주 내용이 좋아요. 코너 타임도 안정적이고 초반 순발력뿐만 아니라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한, 종반 힘도 좋은 그런 유형의 마필이거든요. 앞뒤를 겸비한 마필입니다. 자, 헌트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한 공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축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마필을 이 헌트 블레이드에 붙여야 되겠느냐. 직전 경주 제가 현장에서 강력하게 권해드렸던 황금해. 이 황금해가 강급된 마필이죠. 강급이 된 마필인데 그동안 쭉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가 직전 경주 훈련 과정에서 변화를 보였거든요. 황금해가 이제 강급된 이후에 한번 해보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전개도 밀리면서, 외곽으로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거리 손해를 좀 보고 기대만큼 띄워주질 못했습니다. 조금 꼬였어요. 하지만 이미 4등급을 벗어나서 3등급에서 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상태나 걸음 지난번보다 확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직전 제 눈에 들어왔던 변화가 이번에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직전 이상은 무조건 띄워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전은 8번 게이트, 이번에는 1번 게이트입니다. 요 마필도 순발력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감아서 앞장도 뜯은 마필이에요. 황금에 한창 좋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출발 지점 살려서 헌트 블레이드가 치고 나갈 확률이 큰데요. 3번, 5번 요런 마필들이 치고 나갈 때 3번, 6번이죠. 뒷선에서 한 3위권, 4위권 곱게 따라가면서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직선줄에서 충분히 기대만큼 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2번 화시벽. 이 화시벽이라는 마필 종반 추임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종반 위력적인 한 발을 지니고 있는 화시벽. 이번 경주가 화시벽이 인기를 많이 모으는 구도예요. 즉 무슨 얘기냐, 3번 헌트 블레이드를 제외하고는 앞선에서 살아남을 마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황금에도 안정적인 전략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6번 크레이지 러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습니다만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지구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사이즈도 약간은 믿음이 가질 않아요. 감국 선샤인 뛰는 레이스에서 우승을 거뒀고 직전도 유레카를 이기는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바로 승급전, 이번 경주가 이제 4등급 승급전인데 승급전에서 바로 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다비드 기수까지 기용을 했습니다만 매력이 떨어지고요. 자, 관심을 좀 가진다면 선두권을 헌트 블레이드가 정리를 하고 선두권이 싹 무너졌을 때 화시벽과 함께 올라올 수 있는 알찬누리가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 7번 매직 러쉬라는 마필은 선추입이 자유롭습니다. 선추입이 자유로운 폭발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힘쓰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힘쓰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정말 기승기수에
적절한 말머리가 필요하다. 꾹 참고 따라가다가 직선줄에서 한 발 쓰든지 아니면 초반부터 아예 그냥 초반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초반에 인기를 모을 헌트블레이드의 뒤를 바짝 따라가면서 초반에 힘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잘해야 될 겁니다. 초반에 힘을 쓰는 과정에서도 힘을 너무 많이 써서도 안 돼요. 종반 한 발을 위해서도 너무 후미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한 단계씩 치고 올라가야 될 겁니다. 자, 매직러쉬 훈련 시의 컨디션 상당히 호전된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직러쉬. 자, 이번 경주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3번 헌트블레이드는 인정, 강축입니다. 3번 헌트블레이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선두권에서 버텨낼 수 있다면 1번 황금해 그리고 7번 매직러쉬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전개. 만약에 이러한 마필들이 모두 뒷심부족으로 무너진다면 2번 화시벽, 4번 알찬 누리, 더 큰 이변이 발생한다면 8번 송암 티즈까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삼복승식 활용할 때는 이런 마필들 끼워두면 의외의 소득이 나올 수 있겠죠. 8경주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9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모두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7번 디스챌린지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죠. 그리고 8번 이스트반도 마찬가지고요. 4번 심플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으로 봤을 때는 그냥 7번 4번이에요. 이 심플 스타일이 훈련 시에 이기려는 근성, 투지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중요한 마필입니다. 실전에서도 이 마필이 컨디션이 좋으면 대단한 근성을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경합 상황에서 밀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심플 스타일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디스 챌린지도 적절한 강도로 컨디션 끌어올렸고요. 폭발력, 순발력, 스피드 모두 수준급이죠. 디스 챌린지 특히 1400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게이트 이탈도 좋고 직선주로 폭발력도 갖추고 있고, 자, 이 두 마필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마필이 이제 8번 이스트반인데 탁월한 순발력을 바탕으로 이제 경주를 풀어가는 마필입니다. 이 이스트반이 선행 강공을 펼쳤던 요날 다비드 기수가 고삐를 잡고 제가 이 이스트반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경주예요. 결과적으로 3위에 오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는데 이때 왔어야 그나마 환수도 좋았고 좀 먹을 게 있었는데요. 자, 이날 초반에 좀 힘을 쓰더니 아주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저는 이번 경주도 훈련 과정에서 이스트반이 눈길을 확 끌 정도의 컨디션이나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보고, 더군다나 문성혁 기수가 또 고삐를 잡고 있다는 것도 사실상 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은 힘 한 배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트반은 인기를 좀 모으겠습니다만 매력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7번과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 중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마필 스마트 전사는 항상 훈련 시의 모습 보면 좋아요. 밸런스도 잘 잡혀있는 마필이고 컨디션도 좋고 이번에도 적정 수준의 상태와 그러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개만 잘 풀린다면 가능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관심마, 문제마, 요주이마
바로 럭셔리 캡틴입니다. 럭셔리 캡틴. 이 럭셔리 캡틴은 4군에 있을 때도 간간히 이제 점핑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예, 3등급에 올라올 때도 3착으로 승급을 했어요. 3착 오더니 레이팅이 점수가 차면서 4등급으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마주도 아쉽고 조교사도 아쉽고 마방 여러 면에서 이렇게 3착으로 올라와 버리면 아쉽죠. 근데 이때 경주를 보면은 부담 중량을 58을 달고 뜁니다. 58을 달고 뛰어요. 이 58을 달고서도 하위군 시절 나름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보였고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힘이 장사고 부담 중량을 극복하는 능력도 좋고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3등급에서 적응만 하면 언제든지 이 마필은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자, 1400이 나쁘지 않은 게 밀고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마필 그렇게 느린 마필도 아닙니다. 초반 보면은 14초 초반대까지도 끊어줄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선행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선입 정도는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럭셔리 캡틴의 초반 선입권 가담, 이 여부가 아주 중요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들어온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배당이 형성되겠죠.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7번 디스 챌린지 그리고 4번 심플 스타일, 능력은 7, 조교는 4, 새벽훈련 우수 마필입니다. 여기에 10번 스마트 전사가 안정감 있는 모습을 훈련 과정에서 과시했고, 럭셔리 캡틴은 훈련 시의 모습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관심이 가는 마필, 복병권으로 다크호스죠. 3착으로 승급한 이후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럭셔리 캡틴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마필이 훈련 과정에서 조금 더 제 눈길을 확 끄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때가 온다면 럭셔리 캡틴을 중심으로 추천 경주까지도 한번 풀어갈 수 있겠죠. 9경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마지막 경주죠. 10경주 2등급 1200m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상당히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2등급 1200답게 스피드에 자신 있는 마필들 대거 출격했죠. 자, 그 중에서 이번 경주는 4번 흥드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흥드림이 직전 58을 달고 뛰었고요. 그전 경주도 58, 이번에도 58입니다. 근데 최근에 58 달고 뛰었을 때 제가 안된다 라면서 시원하게 삭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날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날 뛰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다 58 달고도 이제 적응이 되는구나, 호전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결승선 통과할 때 나름 여력도 생기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58에 빅도아르 기술하면 흥드림이 이번만큼은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보이겠다, 인기를 많이 모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매력은 없지만 일단 제 판단 하에서는 흥드림이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강력한 상대 세력으로 안쪽에 있는 럭키 재산, 이번에도 아마 선행은 갈 거예요. 이번 경주 선행이 럭키 재산 아니면
7번 질주본이죠. 럭키 재산이냐 질주본이냐, 안쪽에 있는 럭키 재산의 컨디션이 여전히 좋거든요. 투지 넘치는 주행에 물고 튀는 맛, 스피드감, 길게 가는 힘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프레스를 받으면서, 견제를 받으면서 선두권 버텨내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도 선행 가는 마필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럭키 재산을 빼고 저는 그렇게는 권해드릴 깡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럭키 재산은 일단은 단독 선행이 유력하다, 가장 유력한 선행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1번 금포가 일단은 2등급 적응은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직전 경주 생각보다 무기력한 걸음이었거든요. 이 마필이 3등급에서 보였던 그러한 걸음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2등급에서도 빠른 적응이 가능할 텐데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3번 문학파이어도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이 마필은 상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컨디션은 이번에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입상하고 바닥 쳐지고, 여기도 입상하고 바닥 쳐지고, 그럼 이번에 또 입상할 차례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판단입니다. 기복 심한 마필이고, 마필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감안할 때 한 5위권 정도 언저리, 전개를 감안해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이 마필은 입상을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전개운이라든지 다른 마필의 실수라든지 이런 운이 따르지 않으면 입상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바이스로이, 네모 프린세스, 직전 경주 럭키 재산과 이제 같은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이죠. 컨디션에 큰 변화 없어요. 네모 프린세스가 길게 가는 힘이 조금 나아진 정도입니다. 직전 대비 약간의 플러스 알파 요인. 바이스로이는 직전과 비슷한 수준. 그래서 컨디션으로 이 마필을 잡아내기는 어렵고, 2번 럭키 재산이 만약에 8번 질주본이 조금 과도하게 견제가 들어오면서 무너진다면 어부지리 정도는 노릴 수 있는 9번이나 10번이 되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자,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4번 흥드림이 이번에는 58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2번 단독 선행인데, 선행을 하겠습니다만 질주본의 견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럭키 재산을 방어만, 오히려 컨디션에 큰 변화 없다 하더라도 외곽에 있는 9번 바이스로이나 10번 네모 프린세스,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에서 빠르게 가담하면서 끈기를 볼 수 있는 단거리 능력 마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제가 운이 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3번 문학파이어까지도 가능권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10경주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토요 서울경마 10개 경주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새벽조교의 힘 한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호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